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단기적인 부분의 반등을 일단 끝을 내고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조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는데요. 미국은 일단 지표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죠. 미국은 지표가 조금 애매하게 일단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 일단 나왔는데요. 엠파이트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지수죠. 지수가 일단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부분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가 좀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테이퍼링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표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라고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고 우리 시장이 부러질 거냐 아니면 돌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외국인들 지표, 외국인들 이거 분석하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은 현물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일단은 보면은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은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일단 보이고 있어서 그 점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일단 해봐요.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양쪽 다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선물도 지금은 11,000계약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요.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그래프가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하면 일단 수익 나는 그런 구조로 일단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 놓으시면 되고요.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풋옵션을 잘못 그렸네. 죄송합니다.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미쳤나봐.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수가 그냥 있을 때는 일부 수익을 일단은 내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게 되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손실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풋옵션 매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합성 선물로 매도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두 개를 합친 합성 선물도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 선물도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을 어디로 보고 있다?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약간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염두를 하고 하도록 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릴 때 개별적으로는 종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일단 해드렸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는 종목군들은 일부 현금화를 하셔라 라는 문자를 드리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일단 조금 하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으로 가도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 자체는 첫 번째로는 3103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3103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1차적으로는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지수권은 어디가 되냐 하면 여기가 됩니다. 305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그분 기억을 해 두시고, 3050포인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2900포인트 언저리를 한번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시장이 일단은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라고 계속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여러분들 데미지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심리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추석 전에 조금 애매한 종목군들은 조금 현금화를 하고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사실은 하루 정도 오르면은 이제 저항에 부딪혀요 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 드릴 때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딱 그 추세선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약간 애매하게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조정을 염두를 해둡니다. 당연히 코스닥 안에서도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깬다든지 애매한 종목군들은 약간 현금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또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이 또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너무 이게 지금 손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은 거는 일단 자르는 그러한 습관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도도하게 투자를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니까지 게 뭐라고 이렇게 깨지냐, 깨지면 내가 확 팔아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매달리기 시작을 하면 답 안 나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반등했던 지수권이죠. 1023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1023까지 안 밀렸으면 좋겠는데 그쵸? 밀리면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 전략을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간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낼 종목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큰 종목들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롯데케미칼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두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식을 언제 사고 요때 딱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팔고 요때 딱 팔고 난 다음에 언제 요때 딱 사고 난 다음에 요때 딱 팔고 요때 사고 요거를 참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최근의 추세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는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일단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간에 한번 부러지는 모습은 일단 보였는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요 동그라미 쳤던 요 동그라미가 예전에 여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위에 동그라미는 여기고요. 요번에 모양 잘 잡으면 요 밑에 동그라미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안 산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일단 가져 두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를 감안해서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격을 잡아놓고 일단 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호석유가 오늘 간만에 반등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 굉장한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국내 증권사들은 금호석유가 이제부터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외 증권사들은 금호석유는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적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의 모양을 보면 일단은 추세 자체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이때부터 형성된 모습이죠. 이 금호석유가 지금 보면은 7월 9일부터 금호석유가 일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 7월 6일 날 형성되었던 추세의 하단 부분에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일단 얘기를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기관들도 최근에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놓으셔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안 사셔도 좋은데, 이 종목은 209,500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소에서 이 두 종목 일단 시장 안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아는 아직까지 흐름을 잡은 건 아니라서 참고만 일단 해 두시고요. 코스닥 안에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 가져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HLB가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9%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죠.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동진세미캠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반도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냐 하면은 EUV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UV는 자외선 관련된 종목이죠. 초자외선이 필요한 부분은 왜 필요하냐 하면 나노 공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노 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SNS텍, 그 다음에 FST, 디바이스 ENG, LOT 베큐um,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디바이스 ENG가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동진세미캠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패턴선까지도 오늘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동진세미캠은 이렇게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지금 부분을 일단은 오늘 좀 강하게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8,000원이 안 깨지면 바로 가는 거고, 28,000원이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28만원입니다. 28,000원이 깨진 모습이 보이면 눌렸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은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다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찾는 해안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서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면 되겠네? 그럼 리스크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차라리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동진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OCI도 오늘 뭐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지고는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언급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